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엔젝타 코리아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채용님 아이비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화술 같은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스킬, 노하우, 화술이 있는데 제가 굳이 잘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조금 더 1% 조금 더 내가 알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그전에 내가 했던 거를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방출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 대 만나는 그런 스킬이기도 하고 화법이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좌우지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표정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00명이 계시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한 시간을 알차게 그리고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은 굉장히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그냥 대화가 아닌 어떤 대화이다? 조금 더 나를 구체화적인 나를 조금 더 선보일 수 있는 게 그리고 내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우리는 선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소통이잖아요. 대화도 소통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소구법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구법을 정복하라. 그래서 첫 번째 고객한테 호소하는 다양한 말과 설득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을 움직이려 하는 거. 그리고 고객한테 내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게 소구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갈 게 대안서구입니다. 대안서구는 뭐냐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고객의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 문제를 돌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겁을 주고 달래주고 겁을 주고 달래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적으로 다이어트 쪽으로 항상 우리가 하루 종일 미팅하는 게 이 두 가지 가지고 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적으로 미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포를 줘야 되겠죠. 겁을 줘야 되겠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하는 얘기가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밝혀내라는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항상 문제만 얘기를 하지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스크립트 작성을 해봤는데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건강적으로 문제를 그 사람한테 내가 만들어내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게 건강적이죠. 질병적이죠. 뇌혈관, 심혈관, 암. 맞죠? 네, 이거에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직장인이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먹고 움직이질 않아요. 나 역시도 그렇고 맞죠? 네. 라는 거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내 혈관의 벽에 때가 껴요, 안 껴요? 끼겠죠. 근데 우리는 침묵의 혈관이기 때문에 모르고 우리는 관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 있는 거를 계속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고객은 나한테 내 대화 속으로 스물스물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건강 다이어트 쪽으로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냥 현미 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나의 몸속 그 상대방의 몸속을 구석구석 한 번 더 문제를 밝혀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한 해에 뇌졸중 발생 환자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몇만 명일까요?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 대박! 역시 우리 스폰서님이시네요. 와, 이따가 제가 사랑의 하트를 주겠습니다. 10만 명인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꽉 채우면 몇만 석인지 아세요? 여러분? 6만 석이거든요. 한 해에 뇌졸중 환자가 10만 명인데 우리가 뇌졸중 환자를 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앉혀놓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차고도 넘쳐 흘러요. 근데 그게 나도 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와, 나도 될 수도 있겠구나. 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암, 뇌혈관, 심혈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한국인이 10분에 1명씩 혈관 질환을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10분에 1명씩.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는 30분 동안 어딘가에서 3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겁날까요? 겁지 않을까요? 겁이 나요.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나야? 암에 걸린 환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지? 왜 나지? 하필이면 왜 나지?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가 지금 아파야 해? 지금 현재 아파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다 소용없대요. 건강이 최고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업자분들도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질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앓고 있는 혈관 질환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앓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문제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텍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걸로 여러분?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혈관 질환에 좋은 거, 염증 독소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점점점 저한테 빠져들까요? 안 빠져들까요? 빠져들겠죠? 예. 그래서 계속 연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연상소구법. 아까 제가 어떤 소구법이었어요? 대안소구였죠? 대안소구에서 문제를 돌출해서 대안을 해주고 제시를 해주고 솔루션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상소구법을 한번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상을 시켜주라는 건데 고객의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죠. 아까 그 스토리텔링을 이어주는 거예요. 뇌졸중 환자가 한 해 10만 명이라 그랬죠. 맞죠? 근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몇만 석? 꽉 채우면 6만 석. 여러분 알고 계셨었어요? 몰랐죠?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커요, 안 커요? 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들이 항상 고민을 앓고 있는 게 혈관 질환이다. 그게 그것도 뇌혈관 질환 환자들은 장애를 앓을 수 있는 항상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경색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뇌출혈은요 사망입니다. 근데 뇌 경색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끔 뒷골 당긴 적 있죠? 그것도 뇌 경색이라고 합니다. 혈관에 혈액의 흐름을 타고 들어가는 건데 중간중간 멈칫할 때 있죠. 자, 제가 나중에 2시 기초사업 설명회 할 때 혈관 여행을 떠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연상시킨 범위 내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말을 나올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게 우리 사업가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제가 오는 길에 아모레 헤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떠한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라고 그랬대. 10명한테.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보냈어요. 근데 바디로션을 내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절대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살 거라는 상상을 했겠어요? 구입할 거라는 거? 절대. 우리는 말을 떼고 운을 떼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 친구도 판매를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도 보낸 게 내가 그물에 그냥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또 미팅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한 명을 내가 데리고 갈게 스퀘어에.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연상 소구, 대한 소구를 해서 끌어내야 되겠죠. 커피든 세포밥이든.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을 만나면 문제를 일으켜내고 그거를 대안을 해주고 그 대안에서 내가 계속 연상시켜서 질문을 해서 끌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기본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내가 참말로 이겁니다. 계속 연상을 시키라는 게 뭐냐면 일명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언젠가 늙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오늘 최고의 젊은 날인데 자 우리 그 집 앞에 있는 박스들 많이 있죠. 슈퍼마켓 박스 있죠. 그런 박스 보면 스폰서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빈 박스. 예. 팔아야 되나? 예. 빈 박스만 주워서 그거를 생활비로 쓰시는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게 없어집니다. 빛의 속도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영역 싸움. 저는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할머니 저기 뭐야 박스 해서 고물상에 판매를 하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2,000원을 줬어요. 제가 이것도 통계 자료인데 노인네들이 하루에 1kg의 폐지를 줍는데요. 1kg가 엄청나게 큰 키로일까요? 작은 키로일까요? 1kg가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여러분 1kg의 부피가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부피인데 그 부피가 고물상에 갖다 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이것도 슬픔을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고객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에? 60원 줘요. 그런 얘기 합니다. 60원 모르셨죠? 60원 줍니다. 하루 땡볕에 1kg에 모아봐야 60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신뢰같이 싸우면서 그걸 주워댑니다. 하루 종일 모아봐야 20kg래요. 그러면 1,200원 정도 김밥 한 줄도 못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로 때우기도 하고요. 슬픔에서 그분들은 울 겨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적인 노인네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폐지라도 줍는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계세요?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 70, 80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나라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지키든 나의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분들한테 저는 나의 스스로한테도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노후 대책을 얼마 정도 하고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생활비의 70%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현재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내 현재 생활비 300만 원이에요. 그럼 70%면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과연 내가 60부터 100세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200만 원 돈이 있을까?
맞죠? 그럴 때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좀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죠? 그래서 꾸준히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연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우리 사업적인 게 벗어나는 얘기지만, 우리 현재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연상을 시켜서 고객이 불안함을 조성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건지 고객은 계속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 지나가면, 나랑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랑 있는 동안만큼 계속 연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생활에 대해서 나도 겁을 주는 거죠. 나도 겁을 주고 상대방도 겁을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클로징할 때는 편안함을 주고 우리가 뒤돌아섰을 때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게 내가 갑자기 60원에 1200원 하니까 되게 심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상대방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어요. 울려줘요. 그 나중에는 웃겨줘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울렸다가,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사업가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거를 내가 교란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교란작전에서 열척을 가지고 배를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일본. 마찬가지예요. 심리전에서 이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구법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고객분들한테 어떤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사로잡는 게 기술이 8가지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기술이 있는데 굉장히 이 기술은 고도의 정말 나만의 스킬이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해서 다 내 거가 될 수는 없는 건데 한 가지 키워드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6만석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 한 해 뇌졸중 환자가 10만 명이구나. 넘치고 흐르는구나. 우리가 혈관 질환을 앓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식품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당당하게 현장에서 테이블 미팅할 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져가도 오늘은 여러분들은 큰 소득을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8가지 비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자, 첫 번째 할게요. 첫 번째 사용가치 기술이에요. 사용가치 기술. 사용가치 기술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얻어진 가치를 돈으로 환산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시킨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약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예전 한 15년, 20년 전에 굉장히 핫한 아이돌 그룹이 있었죠. 언더걸스보다 조금 뒤에 소녀시대. 지금 소녀시대에 그 수영이라는 애들, 걔네들이 지금 탤런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 어떤 일을, 그러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또 다른 본인들의 사용가치 기술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CD를 사서 한 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가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는 500원이나 1000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내가 CD를 샀다고 쳐서 내가 들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반대로 소녀시대 CD를 틀어서 그 카페에서 100만 원이 매상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만큼 우리 제품을 가치 있게 내가 고객한테 전달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고 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가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려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플러스 포르테가 22만 원이죠. 맞죠? 20만 원이 플러스 값이 20만 원이가 아닌 이거를 드셔가지고 내 세포 케어가 되고, 이걸 드셔가지고 내 건강이 건강해지고 내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삶의 질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염증으로 벗어날 수 있고 조금 더 삶의 질이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한 거는 이 사용가치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50세예요. 50이 좀 넘었는데 근데 100세 인생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근데 100세 인생 살아가는데 분명한 거는 라이프 리빌트가 있어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식품 보조에 관련된 게 엄청나게 상향 곡선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라이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더 커요. 그분들이 건강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하고 있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주말에 내가 갔었거든요. 미팅을 갔는데 집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건강 보조 식품이 쌓여 있어요. 기는 얇아가지고요. 좋다라는 걸 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땡땡땡에서 한 주먹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목에 걸리기도 킥킥거리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저 빨리 오시지. 그랬으면 이거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구입했을 건데.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고객을 봐주는 편을 해야 되잖아요. 샀으니까. 이거 빨리 드세요. 빨리 드시고 저희 제품을 제가 전달을 하면 그때는 제가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라고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왜? 그쪽에서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상품을 전달을 할 때 서비스를 통해서 그 가치를 환산을 시켜주라는 거죠. 이 돈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나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환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보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연금 20만 원을 내가 이거를 가입을 해서 지금 당장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만 원으로 내가 60세부터 평생 100세까지 연금을 매달 2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삶의 질은 어때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품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삶을 재건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배소연 사장님이 지금 28세니까 아이고 더 살아야 되겠다. 국가에서 50년을 책임지고 그러면은 저도 아직 그럼 저는 한참 더 살아야 되겠네요. 국가에서 50년 책임져야 되니까 앞으로 50년 살려면 50년 남았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용가치 기술이 있다면 교환가치 기술이 있어요. 교환가치 기술. 제한한 제품과 같은 가격에 쓸데없는 비교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한국 남성의 한 달의 술값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음주문화 연구소에 뒤져봤어요. 한국문화 뒤져봤는데, 자 보면 예전에 제 후배가 대전에 살거든요. 근데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리 비용이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그러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나 싶어요. 그렇죠? 청주하고 대전 대리 비용이 지금은 10만 원 훌쩍 넘을걸요? 예전에는 5만 원, 3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부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음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대리 부르면 3만 원이래요. 3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3만 원까지 택도 없겠죠. 자 보면 이것을 20만 원을 가지고
포르테 플러스 아니면 항산화 커피로 우리가 교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치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값에 투자를 하지 말고, 술값에 투자를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현재 얘기했던 얘기예요. 술값에 투자하지 말고, 내가 술을 먹으면 그만큼 내 몸에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되잖아요. 어떤 리스크? 몸이 안 좋은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제품을 20만 원어치를 드시게 되면 분명한 거는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거, 앞으로 삶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네일 아트 하세요? 네일 아트 여성분들 이거 통합니다. 네일 아트 깎아버릴 손톱에도 얼마씩 투자를 해요? 얼마씩 투자합니까? 옷 끼고 있네. 한꺼번에 끊게끔 해요. 그분들도요 교환가치 기술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은 일회 서비스를 더 해주겠다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요. 일이 한 번 더. 예?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긁으면 한 번 더 해준대요. 한 번 더 해준 게 5만 원밖에 더 되냐고. 근데 거기 우리 훅 가서,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웃고 있는 사람들 다 공감해.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예. 깎아버릴 손톱에도 투자를 하고 눈썹에도, 인조 눈썹도 투자합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배소연 사장님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그래요? 나 스스로 만족이잖아요. 근데 속은 다 고장 내켜놓고 겉만 이쁘면 뭐하냐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나 속 쓰려요. 뭐 응가를 제대로 못해요. 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면서도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눈썹 붙이고 여기에다 버릴 돈을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번 네일 아트 화법을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 5만 원 버릴 돈, 눈썹에 버릴 돈을 항산화 커피 한 박스로 보름 동안에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보름 동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장기 고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제가 해봤던 교환가치 기술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일 아트만 합니까? 발톱도 하지? 환장하시겠어.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거든. 내 자신도 있지만 누구한테? 남성분, 이성을 나를 바라봤을 때 매력적으로 하고 싶어서 나를 가꾸는 게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요 그걸 보지 않아. 눈썹 보지 않고 손톱 보지 않아요. 뭐를 봐요? 에? 전체 바디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바디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200만 원만 주세요. 놀랍니다.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5만 원만 저한테 주세요.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멋지게 내가 혈관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만 원, 200만 원 하면 5만 원 줘요, 안 줘요? 그 자리에서 줘요. 싸줘요. 너무 재밌죠? 이겁니다. 여성분들의 심리적인 거를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여성들이.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2시 기초사업 설명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할 게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내리기 기술. 우리가 최초에 제시하는 숫자가 가격이 대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그래서 내가 5만 원 얘기하면 5만 원 먼저 내가 얘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00만 원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단내리기 기술 최초의 숫자, 아프리카의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가. 예? 여러분 지금 머리 굴리고 있죠? 예? 아프리카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야에나 사바나 가보셨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내리기 기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아프리카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고객은요, 몇 개일까 계속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랑 이미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57개 되지 않을까요? 57개도 아니요.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이미 고객은요, 57개가 머리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내리는 기술을 처음부터 우리가 작은 제품부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셀 닮은 700만 원을 줘요. 인땡땡은, 그죠? 거기는 화장품 막 사면서 우리 200만 원은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숫자를 크게 내리면서 깎아내려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다치돼 버리는 거예요. 고객은 이미 머리에 그게 닫혀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실수한 적 있습니다. 저 프리패키지 200만 원입니다. 근데 나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세트도 아니요, 이제 나는 200만 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사.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싸, 내가 이거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화법을 안 썼을까? 왜 그러냐면 내 기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그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1,500만 원 있는데 나는 200만 원 얘기한 거야. 얼마나 바보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순간을 급급해가지고. 웃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그 숫자의 고객은요, 거기에 닻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스킬을 우리가 익혀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쇼호스트들은 전문가잖아요. 얼마나 잘 팔려요. 저기 뭐죠? 쇼호스트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매진도 안 되는데 매진됐대. 저 잘 아는 쇼호스트가 KT 그쪽으로 옮겼더라고요. 호민쇼핑에 있다가 롯데호 홈쇼핑에 있다가. 예. 근데 저요 언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짠다고 합니다. 우리도 짜야 돼요. 우리끼리 스폰서랑 미팅 갔을 때 짜야 돼요. 임박해 합니다. 이거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쇼 호스트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홀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후속 관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내가 의리 입장이지만 내가 들어가는 순간 갑이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고 말 안 들으면 혼내야 되고 끌고 와야 되죠. 그렇죠? 선긋기 기술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고객은 자신을 배려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 이건 어떤 기술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쇼파를 사러 갔어. 쇼파를 사러 갔는데 200만 원짜리 쇼파가 있고 60만 원, 70만 원짜리 레자 쇼파가 있고 가죽 쇼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현재 기준에서는 나는 가죽 쇼파보다는 레자 쇼파 써도 충분해. 내 생각은, 고객 입장은. 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큰 거를 판매하려고 계속 가죽 쇼파 200만 원짜리 권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삽니다. 이미 고객은요, 나는 60만 원짜리 사도 충분하다고 이미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00만 원짜리 권하면 별로 안 통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죠? 내 입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고객님, 가죽 소파가 천연 가죽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자녀가 있으시면 클 때까지 레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짜리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반대로 우리 제품을 지금 200만 원짜리 프리패키지가 있지만 지금 충분하게 큰 질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세트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드셔보시고 추가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은 와, 이 사장님이 내 편이구나, 되게 인간적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렇게 해요. 현장에 나가면 굳이 프리패키지 저 권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고객의 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고객은 나랑 같이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휴리스틱 기술이 있어요. 상식의 잣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은요, 고객은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윤명희 사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렇죠? 신경원 사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 몸에, 자꾸 제가 이제 우리가 질환, 건강, 다이어트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접목을 시키는 건데요. 우리 사람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뇌하고 심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뇌혈관, 심혈관, 암 쪽으로 얘기를 했죠. 계속 그게 스토리텔링이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 자, 뇌와 심장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객분들은? 맞아요 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보호막을 쓰는 겁니다. 뇌와 심장을 보호막을 씌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또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앞에 다 항산화 커피가 아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애지중지하는 거, 항상 주머니 속에 없으면 불안증이 있는 게 뭐예요? 현대인들의 질병, 핸드폰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우리 이주희 스폰서님 보세요. 보호막 씌웠어요? 안 씌웠어요? 김혜란 사장님 보호막 씌웠어요? 안 씌웠어요? 차, 쓰다 버릴 고철덩어리에도 보호막을 씌우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말로 내가 평생 써야 할 내 뇌와 심장에, 혈관에 보호막 하나도 씌우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입니까? 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핸드폰을 다 쳐다봐요. 핸드폰 떨어뜨리면 오빠야 어떻게 막 털어내죠. 물속에 빠뜨릴까 봐. 근데 겨우 그 수명이 몇 년이에요? 2년이야. 우리 수명은 100세 산다고 했죠. 근데 100세 인생 살아가는데 내 장기에 보호막 하나 씌우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자꾸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호막을 씌워드리겠습니다. 누가? 내가. 5만 원도 될 수도 있고 6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7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네가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호막 씌워야 되겠네. 이 핸드폰도 보호막 씌우는데. 그래, 핸드폰은 갈아치워요, 안 갈아치워요? 우리 장기는 갈아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갈아치우는 순간 나는 인생의 맛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마탱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식적인 잣대로 휴리스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간지나게 전문가적으로 한번 비교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고객분들은요, 이게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세포밥을 안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구체화 기술. 구체적으로 휴리스틱을 획 던져놨어. 휴대폰 케이스 얘기하고 내 장기 얘기했어. 보호막 씌우라는 거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록 더 빠르게 그림처럼 제품이 와닿는다라는 거죠. 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가 쓰고 있는 화법인데 전 세계 핵폭탄이 35,000개.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요. 전 세계 핵폭탄이 35,000개 뭐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거냐면 시카를 들고 장난치는 우리 딸. 그럼 어떤 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요? 핵폭탄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칼이죠. 네,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걸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뇌와 심장의 혈관이다. 관과를 해버린다. 그래서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핸드폰 케이스다. 그러니까 여기다 신경을 더 쓰는 거 아니니. 근데 이 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한번 뇌와 심장 혈관에 대해서 보호막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을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100세 인생 살아야 하잖아. 어떻게 할게요? 해야죠. 그렇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후회.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하지영 사장님. 제아의 종소리가 막 딩동 딩동 막 해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추워요. 오빠 나 추워.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하정 사장님? 에? 그러면 그 내가 제아의 종소리 앞에서 내가 이 장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나라면 하정 사장님 옆에서 여자친구가 오빠 나 추워. 그러면 장갑 안 꼈어? 라고 할 수 있는 하정 사장님이세요. 네? 그러면 옆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최홍님 사장이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추워요. 이거 3,000원입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춥다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는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줍니다. 이게 구체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중에 하나예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통계 기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나게 통계를 좋아해요. 통계. 말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분명한 사실이므로 받아들인다. 쉽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치매가 흔하다고 생각을 하죠. 치매. 예. 만약에 서울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홍대 사거리에서 하루 종일 택시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세워본다면 몇 대나 셀 수 있을까? 홍대 사거리에서. 미친 짓이죠.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셀 수가 있겠죠. 그럼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렇죠? 6시부터 12시까지니까. 그럼 1000대. 예를 들어 1000대. 이게 말하는 사람 전문성이에요. 치매. 자, 지나가는 택시 1000대 볼 때마다 지나가는 치매 환자 몇 명을 볼 수 있을까요? 헐. 2,000명 봅니다. 이것도 통계 기술이에요. 조선일보 1월 10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분명히 얘기했죠. 조선일보 1월 10일자. 그럼 몇 년도인지도 모르는데 조선일보 1월 10일자 전국 택시가 25만 대. 25만 대예요. 전국의 치매 환자는요. 58만 명. 2배라고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전문성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품도 치매랑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겁을 줘야 된다니까요. 비타민 B12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좋잖아요. 그것도 2시 기초사업설명 때 얘기해 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예. 자, 택시 한 대를 보면 치매 환자 2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따가 식사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택시 한 대 봤으니까 내 치매 환자 2명을 봤구나. 나도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아닌겨. 아셨죠? 나도 치매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맞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 100대를 봤다면 암 환자는 400명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겁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래요. 암 환자 우리나라가 택시는 25만 대이니까 한 대 택시를 볼 때마다 4명의 환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한 대 택시를 봤으면 2명의 치매 환자, 한 대 택시를 봤으면 4명의 암 환자. 어떻게 나도 될 수 있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2명 중에 1명, 4명 중에 2명은 나도 언제든지 캔서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통계 기술인 거고요. 고객들을 이거 한 번 더 조금 더 움츠러들게 해주는 게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요즘 주변에서 암 환자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저 최근에 좀 슬픈 일이 있었는데 췌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회계사님이 돈도 겁나게 많은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하나 그룹의 사모님이 61세인데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호막을 안 씌워서 그렇습니다. 네? 자, 질문의 기술, 수동적인 사람을 능동적으로 만든다.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A와 B 중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와 B 중. 그러면은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그럼 나 뭘 사야 되지? 생각을 말하지도 않지만 생각을 주고 받습니다. 내가 뭘 사야 되지? 내가 뭘 사야 될까? 예. 자, 그러면 선택형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A와 B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00만 원 하시겠어요? 프리패키지 하시겠어요? 그럼 프리패키지 하면 뇌와 심장 보호막을 씌울 수 있는 게 더 빨리 내가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200만 원 하겠죠. 100만 원만 더 써봐. 그러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여지를 우리 잠깐 줘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배소연 사장님들 결혼해서는 애기 낳고 그러면은 학습지 시켜요. 그렇죠? 근데 아이한테는 우리가 학습지 시켰어 안 시켰어? 여기서 다 시켰을걸요? 저는 웅진 싱크빅 9번 빨간 펜.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그렇죠? 학습지는 왜? 내가 못한 거를 아이한테는 해주고 싶거든. 근데 미안해요. 나는 웅진이야. 저는 아이 둘한테 학습지를 엄청나게 시킨 것 같아요. 그 돈은 아깝지 않아요. 자녀한테 주는 돈은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한테 이거를 건강보조식품을 먹게끔 해라, 유산균 먹게끔 해라 해도 A와 B를 어떤 거를 선택한다? 학습지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 아프지 마, 다치지 마. 참 우리 엄마들요 기가 막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너 그 감기 걸리면 어디로 가요? 호스피탈 가죠. 병원 가죠. 그런데 애기한테 예방에 면역력이 좋은 장에 좋은 유산균을 먹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아직 학습지를 시켜요? 아니면 유산균을 사서 먹여요?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수동적인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 맞구나. 우리 아이가 안 아파야지 학습지도 할 수 있는 거지. 아픈데 학습지 할 수 있어요? 먼저 건강을 생각을 하자. 왜? 우리는 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구체화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얘기해 주냐면 우리는 미팅을 해요. 오늘 미팅을 합니다. 2022년 오늘이 8월 12일입니다. 오늘 미팅을 했어요. 오늘 클로징을 못했어. 그래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중에 어느 시간이 편하시겠어요? 그러면 고객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날 그럼 수요일날 오전이나 오후 중 어느 시간이 편하시겠어요? 에? 잠깐만 막 스케줄표를 봐요. 오전 말고 오후. 그러면 오후 2시에 2시나 3시 중 어느 시간이 편하시겠어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계속 좁혀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3시가 괜찮으시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핸드폰 주세요. 예, 저도 메모해 놨습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고객들은 까마귀 고기 먹어요. 그 내 약속은 중요치 않아. 또 딜레이가 돼요. 또 딜레이가 되더라도 만날 때마다 항상 A와 B 중 어느 시간이 편하시겠느냐라는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이 저랑 조금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최홍님 사장님이 시부라거리고 시간은 얼마 없고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명제성 질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다 아는 내용이 나빠지시겠죠. 그러면 노동 능력은 상실돼요. 당연하죠. 나이가 드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입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계속 고객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게 질문을 잘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네. 수입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히 줄어든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건강은 나빠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아이고야 얇아져가는 지갑에 나빠지는 몸을 기대는 거는 쓰러져가는 담벼락에 내 몸을 기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얇더라도 지금 건강할 때 뇌와 심장을 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씌워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보는 것도 우리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그러면 상담에서 주도권 잡기예요. 상담에서. 자, 규칙 설정에 기술을 두는 거예요. 규칙 설정. 어떤 거냐면 정해놓고 그들의 틀에 순응한다라는 거고 첫 번째 요점에 깃발을 두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상 시간과 종료 시간을 알려야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15분, 20분에 이 자리에 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요, 15분, 20분, 30분이니까 되게 가볍게 나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짧구나. 근데 질문을 던지다 보면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시간이 절대 고객은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체 그림을 그려줘라 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무엇을 말할 건지 요점에 깃발을 꼽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분명한 거는 관심 주도가 다이어트였고 건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상 경과 시간. 자, 이 예상 시간 경과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거냐면요. 전체 그림을 그렸잖아요. 전체 그림을 그렸는데 예상 경과 시간은 3시, 내가 예를 들어서 3시, 11시, 12시 15분까지 정확하게 내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다. 정확하게 내가 두 가지 말씀 주고 간다고 해도 고객들은 지나간 뒤에 제가 3가지 얘기했는지 4가지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두 가지 얘기해드리고 가겠다. 이미 고객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거. 종료 시간을 알려주면 미리 종료 시간. 그리고 셋째 전체 그림을 그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분명하게 두 가지는 얘기해 준다라고 했죠. 분명하게 두 가지 얘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너무 언니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많아. 어? 여기 있는 책상에 식탁에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많아. 이 건강보조식품을 우리 제품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내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다. 체크 포인트를 가져보겠다. 지금 현재 이게 가려내야 되겠잖아요. 루테인 뭐 엄청 많죠. 혈관 질환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내가 같이 흡입할 수 있는 게 내가 체크 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선택은 누가 한다? 예, 고객님이 하는 거고 언니가 하는 거고 동생이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추천해 드렸는데 이 제품을 안내해 드리겠다 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질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답변을 내가 얘기해 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이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내가 3시 15분이면 이 자리에 뜨겠다. 괜찮으시겠죠? 라고 명확하게 내가 그림을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내가 얘기했던 거를 쫙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쫙. 그러면 고객은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을 하신 분이 거의 80~90%예요. 왜? 세포밥이든 항산화 커피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A와 B 중. 근데 조금 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세포밥을 더 밀고 가겠죠. 근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보다는요. 질환이 없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내가 구체화적인 기술로 또 그분들한테 휴리스틱 기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늘 편안하게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1시간에 이 자리에 뜨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1시간 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예. 자, 구체적인 거는 제가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멋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